Me ayudaría mucho, mucho, mucho de que ver el video hasta el fin, darme al like, compartir y suscribir a mi canal, las notificaciones de Barunita. 안녕하세요. 스페인어 하는 바르니따입니다. 오늘은 스페인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요. 많고 많은 언어 중에 왜 하필 스페인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멕시코, 적도기니,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콜롬비아, 에콰도르, 칠레, 페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일부 지역에선 소수 집단 언어가 스페인어인 경우도 있는데요. 모로코나 캐나다의 일부 지역에서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벨리스, 멕시코 바로 밑에 붙어있는 되게 작은 나라인데요. 벨리스 같은 경우에 공식 언어는 영어예요.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그런데 스페인어도 어느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말을 해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이곳은 히스패닉이 워낙 많이 살기 때문에 스페인어가 워낙 많이 사용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영어랑 스페인어를 할 수 있으면은 영어만 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좀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사용하는 만큼 국제연합의 공식 언어 중에 하나가 스페인어죠. 나라마다 발음이나 억양, 일부 단어 사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표준어에 해당하는 스페인어를 배우고 나면은 나 스페인어 좀 할 수 있어. puedo hablar un poquito español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국에서는 여전히 스페인어가 희소성이 있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저도 영어를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언어를 2가지 이상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어를 좀 선천적으로 빨리 배우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본인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환경적인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친숙한 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나 영어 할 수 있어, 중국어 할 수 있어, 일본어 할 수 있어 하면은 오 진짜? 나 스페인어 할 수 있어. 그러면 오 진짜? 우와 짱! 막 이렇게 좀 그런 반응들이 아직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보다는 접할 수 있는 그런 매체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희소성이 조금 있는 언어라서 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최근 스페인 관련된 예능들이 한참 방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쓰는 문화 자체에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스페인 문화, 특히 히스패닉 문화, 스페인어 언어, 그리고 사람들, 여행. 이제 우리가 보통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다가가고 접근을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랑 모르고 있는 사람의 문화 이해도라던가 습득력의 차이는 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를 꼭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좀 딴 길로 샌 것 같은데 먼 훗날에는 중국어랑 일본어만큼 스페인어가 어느 정도 한국에도 대중화되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더 대중화되기 전에 빨리 같이 배워요. 세 번째, 연결되는 언어가 많다입니다. 제가 스페인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스페인어 영어랑 비슷하지 않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랑 많이 비슷하지 않아?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정답은 전부 다 O입니다. 사실 특히 이탈리아어랑도 굉장히 비슷해요. 이탈리아어는 제가 거의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어떠냐면 굉장히 비슷한 단어들이 많고요. 그리고 발음은 솔직히 그렇게 비슷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법,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요. 영어의 문법, 현재 분사는 뒤에 막 ed 붙이고 막 이러잖아요. 스페인어도 현재 분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변형되는 그런 동사에서 변형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장문을 할 수 있으면요. 스페인어도 장문을 할 수 있어요. 문법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어는 제가 배우진 않았지만 제 친구 중에 브라질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저랑 그 친구랑 처음에 스페인어로 대화했습니다. 어느 정도 알아듣더라고요. 스페인어를 하나 배워두면은 내가 훗날 이탈리아어나
포르투갈어를 배울 때 생각보다 스페인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언어도 붙어있는 나라들끼리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쓰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항상 같이 나오는 그 아랍 국가들 있죠. 아랍 국가들은 아랍어를 쓰잖아요. 아랍어랑 히브리어랑 많이 유사합니다. 특히 발음 있죠. 우리 외국인이 그걸 듣기에 사실 아랍어랑 히브리어는 처음 들으면 거의 똑같이 들립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일본어를 처음 배울 때랑 미국인이 일본어를 처음 배울 때 느끼는 건 좀 많이 다르겠죠. 상대적으로 미국인이 일본어를 배우는 속도보다 한국인이 일본어를 배우는 속도가 좀 다가오는 그런 거리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생각보다 쉽고 재밌습니다. 스페인어로 안녕이 뭐죠? 올라예요. 올라는 사실 다른 나라 언어보다 조금은 더 친숙하지 않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발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올라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노래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에서 나오는 그런 뭔가 기초 회화 문장보다는 스페인어에서 나오는 기초 문장들 있죠. 올라 그라시아스 있으려나? 1, 2, 3, 우노 도 스트레스 꽈트로? 이런 거? 다른 유럽의 언어권들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익숙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음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냥 알파벳에 그 나열되어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물론 R이 연속 2개가 있으면 르 이렇게 굴리는 발음이 있는데 이거는 한국인 분들 중에도 처음에는 안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요. 독일어나 프랑스어보다는 상대적으로는 발음이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든요. 여행에서도 그렇고요. 워킹홀리데이 있죠? 워킹홀리데이 나라를 구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중에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아까 전에 첫 번째 이유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약간 맥락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많다 보니까 특히 중남미 쪽에 대부분의 국가가 스페인어를 사용하잖아요. 물론 포르투갈어도 있고 영어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중남미에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수월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중남미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나라보다는 치안이 많이 안 좋잖아요. 어떤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도 있고 어떤 사기성에 대해서도 나를 좀 더 내가 경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언어를 모르는데 이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좋고 안 좋고를 아예 모르잖아요. 그리고 스페인어를 쓰는 국가의 워킹홀리데이를 가볼 수 있다는 건데요. 내가 일본어밖에 못한다? 그러면은 나는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일본어랑 영어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일본 플러스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 대부분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일본어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고 스페인어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워킹홀리데이 스페인이랑 칠레 이 두 나라도 내 선택 범위 안에 포함시켜가지고 내가 고민을 해볼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때인데요. 저는 관광 관련된 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첫 직장이랑 두 번째 직장은 무역 관련된 쪽으로 입사를 했거든요. 특히 두 번째 직장은요, 미주 쪽이랑 중남미 쪽으로 위험물을 수출하는 기업이었거든요. 처음에 면접 봤을 때 스페인어 할 수 있네요. 스페인어를 할 수 있다는 게 특히 이 무역 쪽에서, 해외 영업 쪽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해서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 제가 스페인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력서에 적어놨고 그와 관련된 활동들 그리고 자소서에도 그거를 언급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괜찮네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절 봐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한국인이 스페인어를 배워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물론 사람에 따라 스페인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겠지만 어떤 목적이나 이유를 가지고 있든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인 중에서 스페인어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사람이 는다는 게 굉장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특히 요즘 많이 느끼는데요. 순고라던가 프랑피
이런 크몽 이런 쪽에서 제가 과외를 하는 걸 이제 올려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과외 요청 오는 그런 제안서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한참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거 많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스페인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는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스페인어 관련된 회화나 정보 같은 거는 추후에 천천히 또 올릴 예정이에요. 예전에 무역회사 있었던 거나 그리고 뭐 취직 그리고 뭐 스페인어 과외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질문이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스탈루에고.